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멀리 일산에서 이에 박는 집 우리 김영환 원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 맹호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장님 쓰신 그 SNS를 보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네. 두 가지의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네. 제 눈으로 볼 때는 네네.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1년 8개월 국민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렇네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이 지금 덮치고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2명 이상이 식당을 갈 수 없는 그런 2명 두 명까지만 갈 수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네. 그 긴급조치나 뭐 포고령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더 전부 다 집콕해라, 집콕.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니들 집콕해서 네. 네 목숨 네가 챙겨라 그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태가 하나 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폭염이에요. 폭염. 폭염. 그러니까 엄청 더운 날씨가 오면서 전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네. 현재의 예비 전력량, 네, 예비. 그러니까 남는 거 다 쓰고 예. 남는 게 지금 한 좀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1,000만 킬로밖에 안 돼요. 네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밖에 안 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지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10%의 예비 전력률을 갖고 있는데 5% 줄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블랙아웃 됩니다. 그런 게 블랙아웃이 되면 이제 전국이 정전이 일어나. 깜깜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안이 이제 전기만 말하면은 이제 화력 발전을 좀 늘리겠다든지 뭐 무슨 뭐 정부가 국민들한테 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네. 전기를 좀 꺼달라든지 뭐 이런 것뿐이지 네. 실질적인 그런 대안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 두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네, 네. 그럼 이게 모두 다 정치가 초래한 일이에요. 코로나는 방역에 치우치다가 백신을 확보 못하면서 온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경제냐 방역이냐 할 때 경제로 방향을 틀고 자뻑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경제가 풀리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쿠폰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방역이 허술해진 거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가 방역을 지금 말하자면 흐트리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기는 이거는 원전 탈원전이 이제 결과적으로 전기에 이렇게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 거가 하나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정치가 그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가정이 맹호가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네요. 그러니까 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무능한 정부. 아, 무능한 정부. 무정이 호정호? 뭐 어쨌든 가정? 원래 가정이 맹호, 즉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단다. 이거는 무정 맹어코 코로나보다 무섭다. 무능한 정치가 코로나보다 무섭다.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방역 문제 지난해 보면 K 방역했다고 1,200억씩이나 들여서 해외에 홍보하고 나 잘했어요 했다가 그야말로 지금 보면 백신 제대로 못 구해서 난리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도 뭐 모더나 2천만 회분 내가 다 확보했어 했는데 웬걸 지금 50대 난립니다. 지금 못 맞아서. 이런 가운데 김호란이라고 있어요. 지금 기세춘 씨 딸. 알고 있어. 김호란 이 뭐 방역 기획관인가 야 정경이 완전 뒤로 밀려 있고 또 난 이 김호란 정경 할 거 없이 이 정권 바뀌면 이 두 사람 청문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김우라는 네. 정경은 뭐 그동안에 뭐 꾸준히 열심히 고생도 네.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네. 이제 김호란을 임명한 거예요. 방역 기획관. 보좌관입니까? 기획관. 기획관. 방역 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임명을 했잖아요. 위인설관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백신 방역 문제가 있을 때 네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언론에 한 100차례 나가서 네. 코로나 백신 필요 없다. 서둘 필요 없다. 서둘 필요 없다. 또 뭐 백신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역으로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사태를 가져오는데 그 발언과 그 논리가 그런 진영 논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입봉을 받아가지고 네. 그 지금 이 지금 국립암센터 교수였던 분을 네. 지금 걸로 간 거예요. 네. 갈 때 방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5단계를 뭐 3단계, 4단계로 줄이는 그 안을 냈어요. 지금 이 예. 안이 그거예요. 그거죠. 지금 세계 어디에도 그 이제 락다운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도시 자체를 봉쇄하거나 뭐 네. 길을 다 봉쇄하거나 그런 건 있는데 네. 그 코호트 격리 같은 걸 이제 지역에다 설치하는 예, 예. 그런 거는 있는데 뭐 2인이 만나지 못하게 식당에 못 가게 한다든지 이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있는 거예요. 독창적인 거라고 할까 좀 특이한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비윤리적인 게 6시 이후에는요. 애 데리고 어디 못 나가요. 아버지 엄마 그 3살짜리 꼬마 밥에 외식하러 나가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네. 이게 이제 그 확실하고 짧고 굵게 뭘 하겠다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얘기했죠. 짧고 굵게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그냥 소상공인들을 죽인다. 그렇죠. 소상공인들. 그래서 이제 단박에 죽이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죽이는 건 확실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방역에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죠. 왜 그러냐? 네. 지금 국민들이 650만 명이 서울에 네, 네. 전철 타고 다녀요. 맞습니다. 전철 한 양당 100명, 200명씩 거기 들어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무런 방역이 없이 마스크에만 의존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명, 3명씩 식당에 못 가는 거를 해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렇죠. 소상공인들만 죽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식사할 때도 이거 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 네. 그 뜻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는 없고 소상공인은 죽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엄청 부담을 주는 일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2인, 3인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백신으로 풀어야 된다. 네. 백신으로. 못 구하잖아. 못 구하잖아요.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블랙아웃 문제도 사실 문제인 게 이 지금 계속 좀 기상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올 여름이 2018년 이후 최대 폭염이 될 거랍니다. 2018년이 저는 뭐 기억 별로 없습니다만 그때는 무지하게 더웠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폭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한울 3, 4호기 뭐 해갖고 저 월성 1, 2호기 언제 영구 정지합니까 하면서 기저부하를 담당해야 될 원전을 갖다 죽여놓으니 그리고 그것을 갖다 오롯이 보면 저 태양광이다 뭐 화력이다 이런 데 의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상 폭염이 다가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전국이 깜깜이가 돼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폭염과 그 탈원전이 연결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방역과 그 지금 백신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호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김호란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나간 얘기가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역사성이 있는 논쟁이잖아요. 세월호가 있을 때 박근혜가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청와대가 있어서 컨트롤 타워는 아니야. 결국은 그게 탄핵까지 간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메르스가 있을 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청와대가 아니냐 그때 이명박 정권 때문에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야당이 공격했던 문제예요. 네네. 근데 이제 와서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 안 찬 사람들이. 미안하고 고맙다 해가지고 그 세월호 거기 가서 박명록 선 그 그렇지. 대통령이 예. 지금은 이제 이거는 빠져나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방역 앞으로 실패하면 그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 모두지만 거기에는 이 오세훈의 책임이다. 오세훈하고 이제 이재명 앉혀놓고 이거 뭐 수도권이니까 그 세 사람 만난 거 하면 모두의 책임이다. 아니 K 방역 성공했다고 지난해 1,200억이나 들여서 해외 홍보할 때는 다 내공이라며. 아니 공은 내공이고, 그다음에 책임은 다 모두의 책임이고. 내로남불은 들어봤어도 공은 내 거고 책임은 네 거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어떤 유체이탈화법에 이런 무책임하고 이런 책임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컨트롤 타워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고 있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네. 우리는 이제
대통령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네.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돼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백신을 어떻든 빨리 도입을 해서 그걸 이제 맞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다행인 것은 네.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이에요 지금. 네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네. 굉장히 낮아 지금. 그러니까 전파는 빨리 되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그때보다 상당히 약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아주 극단적인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1.7%의 치사율이 있었어요. 한때 네네, 높을 때 네네. 1.7%. 1.7. 근데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거는 0.1%예요. 그러니까 한 17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감기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로 네. 이제 지나면 낫는 그런 네. 병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풀고 백신을 맞은 뒤에 네. 그다음에 코로나 그게 걸리면 치료하고. 이제 치료하고 중증자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자. 네. 그의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이제 세지를 않아 확진자를. 네. 확진자 뭐 외국에 오건 뭐건 하는 이제 백신 맞았냐.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생기면 증증이 있는 사람 병원 오고 아닌 사람 집에서 자택하고 네. 이렇게 네.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그 마스크를 벗었는데 네. 하루에 뭐 3만 명이 뭐 감염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치사율 낮은 거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계속 벌주기 국민들을 벌주고 그렇게 자영업을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네. 나는 이제 2인 그 거리두기는 안 된다.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그 말하자면 거기 2인 거리두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1인 거리두기가 되면 이제 부부가 해체해야 돼요. 이제 부부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니까 네. 4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인 방역에서 끊어야 돼. 이거는 그걸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4인 방역에 이상은 하면 안 되고 네. 그 대신에 백신을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선을 하려면 백신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를 국민한테 밝혀야 돼. 안 밝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밝히다 보니까 이걸 오픈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놓고 중간에서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블랙아웃 됐잖아요. 그 진짜 블랙아웃 됐어요. 블랙아웃이에요. 진짜 블랙아웃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정부가 지금 다른 만사를 제쳐놓고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28일 9시 57분에 네. 예? 작년 12월 아, 2020. 그러니까 예. 2020년이에요. 네, 작년. 12월 28일이요. 네. 9시 57분부터 네. 27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우리 김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한테 예, 예. 스테판 뭐 예, 예. 누구라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2천만 분을 2천만 확보한 거예요. 예, 2천만 회를. 예. 그래서 그 신문에 막 크게 났어요. 아, 엄청난. 대단히 그럼요. 그래서 막 이 지지율 한 1, 2% 올라갔어요. 네. 2천만 명분 네. 그랬는데 그때 올해 3기 있잖아요. 네네. 3분기. 3분기가 이제 8, 9, 10이에요. 그지? 아니죠. 7, 8, 9에. 7, 8, 9입니다. 7, 8, 9에 2천만 분이 오기로 됐는데 네. 그날 그 얘기를 통해서 2분기로 끌어오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5, 6, 7로 이제 4, 5, 6. 4, 5, 6으로 가져오기로 돼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이제 55세부터 59세까지 네. 이제 오픈한 거예요. 네네. 이제 모더나가 그 이제 50대 미만도 가능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얼마가 왔냐? 네. 25만 5천 회분이 온 거예요. 그게 전체 2천만 회분에서 1.2%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글을 쓴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은 1.2%만이 응? 이게 대통령 중에 원장님 장관 해보셨잖아요. 아래 밑에 국장들이 뭐 이렇게 해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가면 진짜 내가 그렇게 27분간 통화해서 내가 모더나 CEO하고 얘기해갖고 2천만 회분 그 아래서 오면 뭐 질병청이 됐든 김호란이 됐든 이제 모더나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그거니까 코로나니까 그러면 그 진짜 몇 개나 들어왔냐? 그 2천만 회 중에서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국정 혼선이에요. 예. 혼선이고 이제 청와대는 김호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런 국가 재난 상태에서는 네. 컨트롤 타워죠. 네. 그리고 국가 재난으로 대통령 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국가 재난이 왔는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책임은 내가 안 진다? 그거 안 돼. 나쁜 사람이야. 그런 대통령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력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고리 1호기도 폐로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고리 1호기도 오래됐지만 40, 50년 됐지만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쓸만한 원자로예요. 맞습니다. 만약 그 원자로를 북한에다 준다면 북한 아마 전역에서 아마 환영할 거예요. 이제 그런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네네. 그래도 그렇게 쓰고 버리는 나라는 없어요. 고리 없습니다. 1호기도. 지금은 옛날에 40년으로 가다가 지금 60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연계해서 100년 쓰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 집도 줬다가 뭐 100년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거는 40년 쓰고 바로 이제 버린 거예요. 네네. 한 10년 연기했나 뭐 하여튼 50년인가 40년 쓰고 버린 거예요. 예. 예, 고리가 하나 죽었어. 네. 그다음에 월성 1호기는 예산 7천억 들여가지고 다 개수해놓고 네. 그 죽였어.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구했어요. 신한울 1호기는 원래 2010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2017년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2017년 그때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네, 네. 탈원전을 선언하니까 이걸 질질 끌었어. 네. 그래갖고 2020년, 그러니까 네. 3년이 지난 후에 2020년에 98%가 완공이 됐어. 네. 그걸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1년을 또 끌었어. 네. 그래서 며칠 전에 허가를 한 예, 거예요. 1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했다고, 예. 벌써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이 탈원전 정책으로 미뤄지고 허가가 안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허가를 안 내준 이유가 뭐냐면 북한 뭐 항공기가 와서 한다, 뭐 미사일 때린다 그건데 그거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그 문제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소를 갖다 저감시키는 장치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네네. 그건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 다 이제 갖고 있는 문제예요. 네네. 그리고 그 하나 수소 발전 그를 저감시키는 장치의 비용이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가 20개 달려 있대 되게 네네. 그 컨테이너 베슬에 2억이는 그 2억밖에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이게는 10조가 들어간 원자력 발전소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잘 못하면 신한울 1, 2호기 월성 이거지. 그다음에 또 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죽여놓고 보니까 지금 블랙아웃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원전을 하나 이제 그 줄이면 원전 면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300배가 있어요. 그 원전만한 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할 수 있어요. 아, 태양광. 네, 그렇습니다. 그래 숲을 훼손하고 잔해 훼손하고 네. 거기 또 산재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자꾸 고집피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저녁에는 전기가 생산 안 되고 네. 바람 안 불면 생산 안 되고 네. 안정적 공급이 안 돼. 네. 그래서 탄소 제로도 문제가 있고 또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았어 이제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2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빨리 1, 2호기를 빨리 가동시켜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3, 4호기를 빨리 재개를 해야 돼. 공사를. 예, 예. 이제 재개를 하고 네. 탈원전을 조금씩 풀어서 24기인가 5기 가운데 16기만 가동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8기나 9기가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빨리빨리 정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 거를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폭염에는 네. 에어컨 쓰지 마라, 뭐 선풍기 돌리지 마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 만나면서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원장님 그 말씀 예전에 하셨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이 과학이라면서요. 그럼 이분- 과학이 아니라 생태 환경 문제예요. 지금 현재. 과학과 생태 환경 문제고 사실은 인문학 뭐 이 흔한 얘기를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그 구상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판도라라는 영화 보고 그러면서 후쿠시마에서 뭐 후쿠시마 원전 1,300 몇 명이 죽었다 미신에 빠져서 과학을 무시한 결과 이런 일이 온 겁니다. 참 보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옛날 2,500년 전에 공자님은 가정이 맹어호다. 가혹한 정치가 맹어호. 맹어호 호랑이보다 무섭다 얘기했는데 이젠 무정이 맹허코 코어호. 진짜 무정이 쿠오호라. 예. 무식한 정치. 예,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치가 코로나보다 무섭다.
호랑이보다 무섭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무능하고 무식한 정치. 문제는 정치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 해법이 있죠. 정권 교체. 교체. 해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 자, 오늘 김영원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